몽골에서 본 한국 존경과 호감의 눈빛. 낯선 질문. 독일에서 온 국제 NGO 활동가 안나 슈미트가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카페에서 현지 활동가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환경과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몽골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다. 광활한 초원과 유목민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그녀는 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런데 그날 몽골 동료 바트바야르가 던진 질문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안나 씨, 독일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에서 온 국제 NGO 활동가로 지난 5년간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환경 보전과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바트바야르의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몽골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일 거야 라고 말이죠. 독일에서도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인기가 많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몽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트바야르의 표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한류 때문만은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의 말에서 뭔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바트바야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몽골에서 한국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생활 속 한국. 바트바야르와 함께 울란바토르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편의점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진열대 곳곳에 한국 제품들이 보였거든요. 한국 라면, 과자, 음료수는 물론이고 한국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몽골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제품들을 집어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대학생은 신라면을 사면서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것만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고 했어요.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어요. 한국식 치킨 전문점, 김밥 가게, 한국식 카페가 몽골 전통 음식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식 카페에서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는 몽골 가정집을 방문했는데 TV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으며 시청하고 있었는데 특히 10대 딸아이가 한국어를 따라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이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라고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젊은 세대에게 한국이 일상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에서도 한류가 인기지만 여전히 특별한 외국 문화 정도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몽골에서는 한국 문화가 그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어요. 한 몽골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선진국이에요. 같은 아시아인이면서도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나라죠. 그 말을 듣고 한국이 몽골인들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존경의 시선. 며칠 후 몽골의 한 대학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제는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였는데 세미나가 끝난 후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학생이 독일 사람 눈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다는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 발전도 빠르고요. 그러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몽골 친구들이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니 근면하고 성실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빨라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 한국이 발전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진정한 존경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나이 드신 몽골분의 이야기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 몽골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서 한국이 몽골인들에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교수님은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몽골도 전통을 지키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각들을 통해 한국이 몽골인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도움. 몽골 체류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고비 사막 근처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환경 프로젝트 조사차 갔던 곳인데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19년에 한국의 한 NGO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 와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어주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더위도 무릅쓰고 며칠 동안 나무를 심어주더라고요.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실제 현장을 보러 갔는데 정말로 한국인들이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아직 작은 나무들이었지만 메마른 땅에서 푸르게 자라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들을 가리키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배운 말이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그 NGO는 지속적으로 이 마을을 지원하고 있었고 현지인들에게 나무 관리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마을 청년 한 명은 한국 형들이 가르쳐준 대로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언젠가 이곳이 푸른 숲이 되면 한국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생생하게 느꼈어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넘어서 진정으로 몽골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려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한 현지 공무원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은 대부분 조건부예요. 하지만 한국의 도움은 진심에서 나온다는 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이 몽골에서 갖는 특별한 위상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 물론 모든 이야기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몽골에서 한국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을 더 깊이 들어보니 복잡한 감정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몽골인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문화나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야근도 많고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또 다른 분은 가끔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있는 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불편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완벽한 나라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보다 훨씬 우호적, 러시아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였어요.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몽골 대학생은 중국은 너무 강압적이고 러시아는 예전 소련 시절의 기억 때문에 복잡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분은 한국은 우리 몽골의 문화도 존중해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이 몽골에서 갖는 독특한 위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훨씬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진정성 있는 교류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힘. 몽골에서 가장 놀라웠던 발견 중 하나는 젊은 세대에게 한국이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울란바토르의 한 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10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가 한국이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K-팝 콘서트를 직접 보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가보고 싶어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까지 정말 폭넓었어요. 드라마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 카페에서 만난 20대 여성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가족의 우정,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요. 몽골과 비슷한 점도 많아서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의 인기는 물론이고 한국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한 젊은이는 한국 가요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음식 문화도 빠질 수 없죠. 몽골 전통 음식과는 전혀 다른 한국 음식이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치킨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한국식 디저트까지 인기가 많더라고요. 전자제품에 대한 신뢰도 높았어요. 삼성, LG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비싸도 사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한 가전제품 판매원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가장 선호해요. 내구성이 좋고 AS도 잘 되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정말 실감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영향력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라고 생각해요. 현실과 비교.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경험해보면서 한국과 몽골의 현실적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어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몽골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인프라나 생활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도 정전이 자주 발생했고 인터넷 속도도 느렸어요. 대중교통도 불편했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았죠.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몽골 친구들이 한국에 발달된 인프라를 부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 몽골 친구는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여기서는 지상에서도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데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어요. 우리도 추운 나라인데 왜 이런 기술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몽골인들이 이런 차이를 단순히 부러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100년 앞섰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은 한국도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하지만 교육과 기술로 이만큼 발전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보면서 한국이 몽골인들에게 단순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이자 희망의 상징이라는 걸 느꼈어요. 또한 몽골인들이 한국의 성공을 일방적으로 따라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특성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배우되 몽골의 전통과 자연은 지키고 싶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한 환경운동가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배워서 몽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 잘 보존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보면서 몽골인들의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한국이 진정한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 몽골에서의 3개월 체류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바트바야르가 던진 질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제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깊이와 넓이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독일로 돌아와서 여러 학술 세미나와 NGO 모임에서 이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한국이 몽골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나라라는 걸 몰랐다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동경이나 부러움을 넘어선 진정한 존경과 친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과 친근함, 그리고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가 몽골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어요. 한국이 경제발전이나 기술 혁신을 이뤄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당연한 일상이 다른 나라에서는 꿈처럼 보입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것,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 빠른 배달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몽골인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일상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이에요. 교육에 대한 열정, 가족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몽골인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몽골, 그리고 독일을 오가며 문화교류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를 알리고 싶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